네, 요즘 가장 핫한 직업 그리고 뜨는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라이징 잡의 주인공은요. 웹툰 작가 유영태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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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뭐 웹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화가 또 많이 되어서 더더욱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네. 웹툰 작가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의 만화가들 같은 경우는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출판 만화 연재를 해가지고 단행본 같은 걸로 뽑아내는 게 기존의 만화가라면, 웹툰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그린 그림을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데다 이제 웹에다 연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웹툰 작가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을 처음부터 꿈꾸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웹툰 작가를 꿈꾸게 되셨나요? 전 처음부터 이 만화가라는 직업을 꿈꿨고요. 만화가를. 처음부터, 네. 만화가를 꿈꿔가지고 네. 만화가라는 직업을 꿈꿔가지고 계속 만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스캐너나 인터넷 같은 게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그래서 시장이 되게 좁아졌어요. 네. 출판사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데뷔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때 연재하고 있던 그 샤다라빠 작가님의 꼴닷컴툰이나 그다음에 이제 윤태호 작가님의 이끼 같은 만화를 보고 이끼면은 영화화됐던 예, 그 그 웹툰이요. 이끼요. 그 전까지는 웹툰을 약간 좀 이렇게 가볍게 보는 경향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만화를 보고 난 다음에 웹툰이란 게 이렇게 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도전해봤는데 그 도전이 좀 운 좋게 데뷔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웹툰 작가를 처음부터 꿈꿨다기보다는 만화가는 꿈꿔왔지만 좀 현실에 맞춰서 웹툰 작가라는 그 길을 타겟으로 다시 한번 삼게 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 발달했기 때문에 웹툰을 거의 뭐 끼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 역시 또한 이동할 때 가끔 즐겨보고 새로운 편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는 편인데 유영태 작가님께서는 주로 어떤 작품이 많이 소개가 됐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맨 처음 데뷔를 FM툰이라는 만화로 네이트에서 연재를 시작했고요. FM툰, 예. 그 만화 이후로 탑앤탑이랑 오덕툰이랑 해가지고 연재를 했었고요. 현재는 지금 신혼부부의 사야이라는 만화랑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멀티볶음, 그다음에 이제 네이트에서 유영태의 EPL툰이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 개의 만화를 한꺼번에 같이 연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와, 바쁘시겠어요. 정말 바쁘시고 또 그때그때 이 세 개나 되는 다른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만드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스포츠 웹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스포츠 기사나 관련된 소식들을 보고 그리고요. 다른 만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제가 이제 만화로 뽑아서 좀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웹툰을 가끔 보다 보면은 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풍자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많이 느끼곤 하는데 어찌됐건 만화는 즐겁게 보긴 하지만 그 만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고된 작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좀 힘든 순간이 있으시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저희 이제 이쪽 직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경우는 본인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직업이라는 게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이제 본인이 아프다거나 또는 살다 보면 경조사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본인이 이제 본인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작품을 멈출 수는 없거든요. 기다리는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본인이 많이 일상생활을 좀 컨트롤해야 된다는 게 가장 많이 힘이 들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가장 심한 경우는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이제 뭐 와이프랑 이제 부부싸움을 했을 경우 부부싸움을 해서 혈압은 이만큼 올라갔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을 그려야 될 때였거든요. 어떡해요. 부부싸움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손이 떨리잖아요. 이 떨리는 손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되게 괴롭습니다. 이게. 태진 씨는 어떠세요? 부부싸움하고 웃으면서 방송해야 될 때. 정말 그 고통은 말로 표현 못하는데 정말로 진짜 막 고성이 오가는 싸움 이후에 웃으면서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여러분의 잠들거진 이럴 때는요. 이게 뭔가 내가 삐에로인가 막 이런 회의감까지 들기도 맞아요. 해요. 사실. 이것도 감정 노동의 일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진 씨만큼이나 저도 좀 격하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경조사가 다 참여할 수가 없을 만큼 좀 빡빡한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작업 시간은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 되고요. 16시간이요? 예, 그러니까 마감 전날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스토리가 있는 만화 같은 경우는 보통 목요일이 마감이면은 월요일부터 해서 수요일, 목요일까지 해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스포츠 만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박지성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경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경우는 새벽 3시 45분쯤에 경기를 하니까요. 밤을 새면서 이제 그 스포츠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야. 아침 9시에 넘기곤 하죠. 밤샘 작업이 그러면 뭐 다반사시겠어요. 예, 요즘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뭐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쳤을 때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 뉴스를 경기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가장 힘든 경우죠. 박지성이 해트트릭을 할 거라고 하면 웬만하면 상상하기 그쵸. 힘들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내용을 그렸다가 갑자기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걸 얼마나 빨리 바꿀 수 있느냐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정말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작품은 분명히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웹툰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좀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으시면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자랑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네. 제 데뷔작이었던 FM툰 같은 경우 마지막 회를 그렸는데요. 그게 워낙 저한테는 처음 해보는 만화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한 3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서 예. 마지막 회를 그렸을 때 딱 그림을 끝내고 나니까 그동안 좀 응원해 주셨던 독자분들도 생각이 나고 좀 이제 그런 댓글들 많이 생각이 나면서 좀 마음이 좀 짠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하고 계신 작품 한번 현재 이야기해 가장 주시겠어요? 애착이 가는 작품은 그 신혼부부의 사야이라는 사회인 야구 만화인데요. 네. 예. 이건 제가 직접 야구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성장 내용을 이제 만화로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야구 만화를 그리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나 좀 배우게 된 일들을 그리면서 내가 과연 이 야구 만화를 안 했으면은 지금 좀 뭘 그리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기 많이 푹 빠져 있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애착이 많이 가시겠어요. 근데 좀 스포츠 웹툰 쪽으로 어떤 좀 특별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궁금해요. 맨 처음 데뷔를 꼴닷컴이라는 스포츠 웹진에서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스포츠 만화를 맨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좀 그게 편하고요. 독자분들도 이제 저를 스포츠 웹툰 또는 게임 웹툰 작가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네. 뭐 반강제로 장르가 정해졌습니다. 그러게요. 어때요? 예. 본인이 더 좋아하시는 것도 있어요? 스포츠를 좀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 또 전문적으로 웹툰을 그리신다는 것 자체가 일에 있어서 행복을 또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웹툰 작가님들 참 요즘 인기 많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나 보수를 받으실지도 좀 궁금한데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액수를 말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로? 말해주시면 좋고요. 감사하죠. 네. 이거는 워낙 다양한 웹툰 작가님들이 계셔가지고 예. 고려를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몇몇 독자분들 보면은 이제 댓글 숫자나 그 페이지 리뷰 클릭에 따라서 돈을 받지 않냐고 많이 여쭤보시곤 하시는데 그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회당 얼마라는 식으로 정해져 있고 월 몇 회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달 고려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나오곤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능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좀 큰 편인가요? 사랑을 받을 수. 약간 앞에 말과 다르긴 하지만 네. 댓글이 많고 조회수가 많으면 계약을 할 때 좀 더 유리하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무튼 뭐 우리 생각에는 많이 클릭할수록 어떤 좀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계약마다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겠군요. 네, 그만큼 인기가 어떤 많아져야죠. 분들이 네. 예. 댓글에 보면 어떤 분들이 야 댓글 남길 때마다 이 작가가 몇십 원 가져가 남기지 마라고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저는 궁금한 게 웹툰 작가님들 하면은 그림 실력 못지않게 아무래도 이야기의 구성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네. 구성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현재 웹툰 작가들 같은 경우는요, 그림 실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본인이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얼마만큼 많은 독자들에게 그거를 공감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웹툰 작가의 덕목이죠. 그렇군요. 좀 스토리적으로만 좀 강점을 보이고 그림적으로는 소질이 없는 후배들 보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근데? 왜 꼭 이 직업을 택했을까라는 좀 고민을 좀 하고요. 예. 근데 그래도 본인이 워낙 좋아하고 하는 걸 보면은 네. 많이 응원해주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좀 이렇게 후배분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웹툰 작가를 꿈꿀 수 있는 분들에게 어떤 학원이나 교육기관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예전 같은 경우는 문화생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도제 시스템이어가지고 선생님 아래 들어가서 만화를 배우고 문화생. 예, 그래서 5년에서 6년 정도쯤 준비 기간을 걸쳐서 데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는데요. 요즘 웹툰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생을 겪고 나오는 작가들은 되게 드물고요. 대부분이 이제 바로 포털사이트 같은 데 이제 연재를 하다가 인기를 얻어서 올라가는 식으로 하는데 이 방법 외에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다면은 애니메이션 학교나 또는 그런 관련 학원들
이런 데 가면 좀 기본부터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하셨었는지 좀 저는 궁금한데요. 문화생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뭐 IQ 점프 예. 그 당시 때 세대신 건가요? 예, 저 실제로 제가 모셨던 선생님들은 예. 예전에 챔프 같은 데서 연재하셨던 챔프. 예, 박상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점핑이나 캐스팅 연재하신 그 선생님들 아래서 이제 처음부터 배웠죠. 지우개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군요. 문화생 시절을 겪으셨던 건데 그렇다면 지금 작가님 밑에도 문화생이 있나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다. 있었는데 네. 이쪽 일이라는 게 그 시험 성적표처럼 딱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합격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막막하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잘 못 버티는 편이에요. 그런 후배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예. 좀 안쓰럽죠. 예,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포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경우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과연 예를 들어 1년 뒤에 될 수도 있고 5년이 지나서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본인 판단에 맡깁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군요. 아무튼 후배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오늘 전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작품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실 텐데 개인적으로 꿈꾸고 있는 목표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예. 제 아이가 나오면은 이제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과정부터 이제 쭉 육아 관련된 만화를 그리려고 하거든요. 와, 재밌겠다. 네. 남자 입장에서 본 육아 만화요. 예. 왜냐하면 와이프들은 항상 임신을 하면 뭐 졸립다, 먹을 게 먹고 싶다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땐 저게 진짜 임신을 해서 졸린 건지 예. 그냥 졸린데 졸린다고 안 하는 건지 엄살인가? 예. 뭐 이러기도 그래서 하고. 이렇게 약간 재밌게 남자 입장에서 본 육아 만화를 예.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겠네요. 이거 계획적으로 정말 아기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가진다 해서 꼭 가져지진 않더라고요. 네. 약간 고생 중입니다, 요즘에. 예. 그렇군요. 와, 정말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자체가 지금 있으시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작품들이 더욱더 많이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스포츠 만화는 계속해서 연재해 주실 거죠? 예, 계속 연재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거 네. 역시도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웹카툰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는 것 네. 같아요. 요즘 정말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 작가란 직업은 자격증이나 딱히 어떤 학교나 그런 수료증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에 겁을 먹고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또는 대부분의 만화 그리시는 분들이 되게 소극적입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집에서만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이걸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 그림 실력이 지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단 어디든지 연재를 하세요. 그게 개인 블로그도 좋고 또 네이버나 네이트 다음에 보면은 나도 만화와 도전 만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연재를 본인이 하면서 실전을 겪으면서 실력을 키워야 본인 실력이 가장 빨리 늘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암만 집에서 숨어서 그림을 그려봤자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만족인 겁니다. 그건.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후배들이나 하겠다는 제자들이 있으면 하는 말이 일단 지금 고민할 시간에 연재를 하라고 합니다. 연재를 해서 2명이든 3명이든 팬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본인 실력도 키우고 이 웹툰 작가에 대한 감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 바로 연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해 주셔서 너무나도 많은 후배들이 본보기를 잘 새겨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통해서 대중들과 멋지게 호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